자, 오늘은 4단원 자극과 반응에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내용들 설명만 모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한 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내용만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거든요. 우리가 기존에 나눠줬던 형성평가 중에서 좀 어려운 내용만 이렇게 추려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4단원 형성평가 1쪽에 1번 문제하고 요 오른쪽 귀, 시각의 전달 경로와 이 청각의 전달 경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시각의 전달 경로는 시각의 전달 경로 맨 앞에 이렇게 빛이 오면은 맨 처음에 요 부분 맨 앞에가 이제 각막이에요. 각막. 그 다음에 각막을 통과한 빛은 이렇게 동공을 이제 통과하겠죠. 동공. 눈동자 한가운데 까만, 진짜 까만 부분. 빛이 들어가기만 하고 나오지 않아서 까만색으로, 완전 까만색으로 보이는 이유예요. 그다음 동공을 지나면 이제 수정체가 있죠. 이렇게 렌즈, 볼록 렌즈에 해당하는 수정체. 그 다음에 요 수정체 뒤쪽에 이렇게 여기 이제 액체로 채워져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유리처럼 투명하다 해서 유리체라고 해요. 그 다음 유리체 다음에는 이제 여기 망막이 되겠죠. 망막. 그 다음에 망막 안에는 이제 시각세포가 있다고 했죠. 시각세포. 그 다음에 시각세포에 연결된 게 이제 시신경, 이쪽으로 연결된다고 했죠. 유리체를 통과해서 망막에 시각세포, 그 다음에 시각신경, 그 다음에 우리 5가지 감각은 전부 다 종착지가 대뇌라고 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귀, 청각의 이동 경로를 한번 봅시다. 파란색으로 쓸게요. 청각의 전달 경로. 일단 이 바깥쪽을 이제 웨이도라고 하죠. 웨이도. 바깥쪽 귀에 있는 길이다 해서 길도자를 써서. 그 다음 첫 번째로 부딪히는 게 이렇게 고막, 북처럼 생겼다 해서 북고자에 장막 막자를 써서 북처럼 생긴 막에 대해서 고막. 그 다음에 고막의 진동이 이렇게 짧게 연결된 귓속뼈, 귓속뼈로 전달이 돼서 귓속뼈에서 이 진동이 증폭이 돼요. 그 다음에 요 귓속뼈가 이제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뼈가 요 달팽이관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달팽이관에 붙어서 달팽이관. 그 다음에 달팽이관 안에 청각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청각세포는 그 끝에 이제 청각신경하고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역시 최종 종착지는 우리 5가지 감각, 후각, 뭐 미각, 청각, 시각, 피부감각 전부 다 종착지는 대뇌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쪽 눈의 모습 1쪽에 2번 문제 봅시다. 자, 지금 요 동공, 진짜 까만 부분인 동공이 이렇게 커졌다라는 것은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잘 보기 위해서 어두워서 동공이 확장되었다. 동공이 이제 확장이 되려면은 이 바깥쪽에 있는 요게 이제 홍채라고 했죠. 홍채는 면적이 작아지겠죠. 홍채 면적 작아진다. 자, 아래쪽은 이제 수정체의 두께의 변화인데 수정체가 이렇게 얇았다가 두꺼워졌죠. 이렇게. 이게 원래 모습이에요. 원래 모습. 원래 모습이 이렇게 되려면 이제 이렇게 수정체가 원래부터 이렇게 두꺼운 모양인데
이 바깥쪽에는 어떤 고무줄 같은 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겠죠. 바깥쪽에. 그 다음에 그 고무줄 또 끝에 쪽에 이렇게 선모체가 있다겠죠. 타이어처럼. 그래서 이 수정체가 이렇게 두꺼운 모양이 되려면은 얘를 자유롭게 놔둬야 돼요. 자유롭게 놔둬야지 얘가 원래 모습인 두꺼운 형태를 유지하는데, 그러려면 이 고무줄이 헐렁헐렁 해줘야 되고, 헐렁헐렁 하려면은 요 선모체가 축소돼야겠죠. 선모체가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축소가 되면 이 고무줄이 헐렁헐렁해지면서 수정체의 원래 모습인 탱글탱글한 이 두꺼운 모양으로 이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A에서 B와 같은 상태가 됐다는 것은 지금 수정체가 두꺼워졌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선모체가 안쪽으로 축소되었다. 그 이유는 이제 수정체가 두꺼운 곳은 가까운 곳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멀리 떠 있는 여기다 멀리라고 써야겠죠. 멀리 떠 있는 배를 보다가 가까운 곳에 있는 손목시계. 왜냐하면 가까운 곳에서 오는 빛은 이렇게 많이 퍼져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을 많이 꺾어줘야만 망막에 초점이 맺힌다고 했죠. 그래서 많이 퍼져서 들어온 거는 많이 꺾으려면 아무래도 이 볼록 렌즈가 두꺼워야겠죠. 볼록 렌즈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더 많이 이렇게 빛을 꺾거든요. 자, 오른쪽 밑에 이제 6번 문제 후각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음식의 맛, 음식의 맛이라는 맛은 우리가 혀에서 느끼는 미각만 있는 게 아니라 미각과 후각이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해서 음식의 맛을 느낀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음식의 맛은 혀로만 느낀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코의 냄새로도 맛을 느낀다. 사실은 이 후각이 더 큰 영향을 미친대요. 그래서 콧물이 나거나 코감기에 걸렸을 때는 맛을 제대로 못 느끼는 이유가 이 음식의 맛이라는 게 미각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후각이 더 큰 영향을 미쳐서 미각과 후각의 종합적인 감각이다. 종합적인 감각이다. 그래서 후각에 대한 그 특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잠깐 보시면은, 물론 이 5가지 감각의 중심 역할은 이제 대뇌라고 했죠. 목적지가, 최종 종착지가. 그 다음 사람의 감각 중에서 가장 예민하다 그랬죠. 후각이. 그래서 똑같은 냄새를 오랫동안 못 맡고 쉽게 지쳐서 잘 못 느낀다. 어른보다 어린아이가 더 예민하다. 그렇죠. 이게 나이가 들수록 그 후각세포도 이제 사망하기 때문에 어릴수록 젊을수록 후각세포가 더 개수가 많아요. 그래서 더 예민합니다. 자극원은 냄새는 이제 코 속으로 액체 상태의 물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기 중에 둥둥 떠다니는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이 자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4번이 틀렸네요.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음식의 맛이라는 것은 이 후각과 미각이 함께 작용하여 맛을 느낀다. 그러니까 5번은 맞는 내용이죠.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3쪽에 3번 문제를 봅시다. 방 안에서 책을 읽다가, 자, 방 안에서 책을 읽으려면 이 불을 밝혔겠죠? 형광등을 켰을 테니까 밝은 곳이었으면 책을 본다는 것은 이제 가까운 곳을 봤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 학생이 마당에 나와서 밤이니까 이제 어두운 곳, 별을 봤다라는 것은 이제 먼 곳. 그래서 어두운 곳이니까 이 동공이 커야겠죠. 안 그러면 별이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동공이 커지려면은 홍채는 이렇게 면적이 작아져야겠죠. 그래서 홍채는 축소하고 동공은 확장된다. 그 다음 먼 곳을 보려면 이 수정체가 이렇게 얇아져야 된다 그랬죠. 가까운 곳은 이렇게 두껍고. 자, 수정체가 이렇게 얇아지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얘기한
그 고무줄 같은 게 이렇게 팽팽하게 사방으로 고무줄이 팽팽하게 잡아당겨야만 이 수정체가 얇아지는데, 고무줄이 팽팽하게 잡아당기기 위해서는 이 바깥쪽에 선모체가 타이어 같이 생긴 이 선모체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확장이 돼야지 선모체가 확장하고 같은 말이 이제 이완된다 라는 뜻이에요. 선모체가 이완이 돼야만 되겠죠. 그래서 선모체가 이완되면서 수정체를 고무줄이 잡아당기니까 이제 얇아지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6쪽에 이제 12번 문제. 요거 혈당량에 대한 거죠. 혈당량이 증가하면은 이제 피 속에 포도당이 많아서 끈적끈적거려요. 그래서 혈당량을 감소시켜야 돼요. 증가하면 이라고 쓰는 게 좋겠죠. 문제 풀기 위해서. 식사를 하면 이제 우리가 밥을 먹으니까 당분이 이제 쭉 올라가요. 그럼 피가 끈적끈적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A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혈당량을 낮춰야겠죠. 그래서 A라는 것은 이제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거니까 혈당량을 마이너스 시키는 거고, 마이너스 시키는 것은 이제 글자 수가 작은 인슐린이라고 했죠. 그러다가 이제 혈당량이 너무 감소되면 또 에너지원인 포도당이 부족해서 그때는 다시 혈당량이 감소하면 그때는 다시 이자에서 이제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면서 다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포도당이 아닌 글리코젠을 포도당이라는 물질로 만들어서 혈당량을 플러스 시키죠. 글루카곤은 4글자고 인슐린은 이제 3글자죠. 그래서 외우기 쉽게 3글자는 마이너스 시키는 거고 4글자는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거다라고 이렇게 연상기억법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7쪽의 1번 문제, 뉴런에 대한 건데, 앞쪽에 이렇게 신경세포체가 중간에 이렇게 튀어나온 게 보통 이제 감각신경이에요. 그래서 A는 감각신경이고, B는 중간에서 이제 중개 역할하고 판단 명령을 내리는 연합신경이고, C는 반응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반응기는 이제 근육이라고 쓰세요. 근육에 명령을 내리는 거니까 이거는 근육에게 운동하게 하는 이제 신경이니까 자, 근육에게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건 이제 운동신경이 되겠죠. 그리고 감각을 느끼는 것은 감각신경. 가운데는 이제 연합신경이 되겠죠. 자, 옳지 않은 것은 A는 감각 뉴런, B는 연합 뉴런, C는 운동 뉴런. 자, 뉴런하고 신경하고 같다라고 했죠? 신경세포하고. 그래서 운동 뉴런이라고 해도 되고 운동 신경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A에는 시각신경, 미각신경, 후각신경이 있다. 맞죠? 그 외에 또 우리 5가지 감각이니까 없는 게 또 뭐예요? 청각신경도 A에 해당하고, 마지막 피부 감각신경. 3번 B에서는 자극에 대한 판단이 일어난다. 그렇죠. B에서는 자극에 대한 판단이 일어난다. 그렇죠. 어떤 정보를 종합하고 판단하는 게 바로 연합신경이라고 했죠. C는 감각기관의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전달한다. 자, C는 지금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C는 지금 요 신경인데 B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반응기에게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고치면 되느냐? C는 연합 뉴런의 명령을 반응기, 즉 근육, 반응기에 전달한다.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자극의 전달 방향은 항상 단방향, 감각신경에서 연합신경에서 운동 뉴런, 이렇게 A, B, C 방향으로만, 한쪽 방향으로만 정보가 전달이 된다고 했죠.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형성평가 4단원의 마지막 페이지인 8쪽에 8번과 9번을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8번은 이제 호르몬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살펴보면 요 뇌 아래쪽에 이제 처져 있다 해서 이건 뇌하수체예요. A는 뇌하수체에서는 이제 호르몬이 여러 가지가 나왔죠. 생장 호르몬하고 그 다음에 갑상샘 자극 호르몬, 그 다음에 항이뇨 호르몬, 오줌 안 나오게 하는 호르몬. 자, B는 갑옷처럼 생겼다 해서 이거는 갑상샘이라고 하죠. B는 갑상샘. 갑상샘에서는 이제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했죠. 그 다음에 C는 이게 부신이죠. 신장 위에 있다 해서 부신. 부신을 이제 아드레네스라고 한다고 했죠. 라틴어로. 그래서 아드레네스에서 나오는 아드레날린. 그 다음에 D는 이자죠. D는 이렇게 낙엽처럼 생겼는데 D는 이자. 이자에서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이 나온다고 했죠. 그 다음에 E는 요거는 이제 성호르몬이 나온다고 했죠. 요건 여기서는 이제 난소가 되겠는데 난소에서는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나온다고 했죠. 생장 호르몬이 이제 많이 나올 경우에는 너무 많이 나오면은 너무 많이 나오면 이제 거인이 되거나 말단 비대증이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너무 적게 나왔을 때는 소인증에 걸린다고 했죠. 그 다음 티록신은 세포 호흡을 활성화시킨다고 했죠. 세포 호흡 촉진. 그래서 열 에너지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아드레날린은 이제 심장 박동 촉진. 촉진이라는 것은 이제 더 많이 일어나게, 쿵쾅 더 많이 뛰게 하고 혈액을 빨리빨리 공급해줘야 돼요. 그래서 앞에 갑자기 호랑이나 곰이 나타났을 때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피를 빨리 보내줘야 되는데, 이 피 안에 영양분하고 산소가 있으니까 근육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도망가기 위해서는 심장을 빨리 뛰게 해야겠죠. 인슐린이 이제 적었을 때는 이거는 이제 당뇨병에 걸린다고 했죠. 체온이 낮을 때는 체온을 높여야겠죠. 그때 이 뇌에서 체온이 낮음을 감지하는 게 첫 번째죠. 센서에서 감지한다는데, 이 뇌는 대뇌가 아니라 이제 간뇌라고 했죠. 간뇌가 우리 몸에서 항상성 유지의 중추이기 때문에 이 뇌는 간뇌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간뇌에서 이제 감지했으니까, 자,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분비하자. 그러면 이제 갑상샘에서는 오케이, 지금 체온이 낮아졌구나, 알았어, 내가 티록신을 분비할게. 그래서 티록신에 의해서 이제 세포호흡이 활발해지니까 열 에너지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결국 체온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은 맨 처음에 센서 간뇌에서 느끼고, 그 다음에 갑상샘을 자극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갑상샘에서는 티록신을 만들어내고, 티록신 때문에 세포호흡이 활성화되고, 세포호흡이 활발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체온이 올라간다. 라마나 4번이 답이죠. 이상으로 4단원에서 어려운 내용만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